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가 고용지표 호조에 힘입어 일제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는 1.53%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고 다우지수도 18,000선을 회복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1.64% 오르면서 4,900선을 돌파했습니다. 미국의 6월 고용지표가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6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자 수가 전월 대비 28만 7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18만 명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국제유가가 고용지표 호조 영향으로 소폭 올랐습니다. 나이지리아 반군이 원유 생산시설을 공격했다는 소식도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일보다 0.6% 상승한 배럴당 45달러 4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 소식에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영국 FTSE 지수는 0.87% 올랐고 독일 닥스 지수와 프랑스 가크 지수도 각각 전 거래일보다 2.24%, 1.77%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최은정입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여파가 채 가시기도 이전에 사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주 국내 증시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로 한국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면서 지난 주말 국내 증시에서는 중국 소비자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금주에도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는 국내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글로벌 변동성에 대한 우려를 희석시킬 수 있을지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는 크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고용지표 호전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은 어떨까요? 전망해보고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6월 비농업 부분 고용이 28만 7천 명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는 소식인데요. 이로써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이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련된 이슈 자세히 짚어보고요. 또 브렉시트 여진과 사드 배치 부담,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맞아서 국내 증시 대응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의견 듣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미국의 고용지표 호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과 유럽 증시가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었는데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이 28만 7천 명을 기록해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지난 5월에 고용 쇼크를 기록했었는데 고용 시장이 이제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해도 되는 건지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난달 5월 달에 고용 지표가 좀 부진했다는 평가가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6월에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그 5월달 대비해서 크게 좀 증가했던 폭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런 점이 좀 미국 시장에 좀 상승률을 크게 이끌지 않았나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전문가 예상치가 18만 명 증가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28만 7천 명까지도 증가한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작년 10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크게 다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용 지표가 최근에는 좀 미국의 금리 인상을 언제 해야 되는 상황은 그런 시기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고용 지표와 경제 성장률이 가장 큰 그런 그 선행 지표이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면서 이런 고용 지표가 좀 호조세를 보여주면서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 이런 시기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탄력을 갖지 않았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오히려 주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그 악재라기보다도 미국의 그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한마디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미국은 자생적으로도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지금 미국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예,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고용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 연준이 올 연말에 한 번쯤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 아니냐라는 데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은 연말에 한 번 정도는 고려를 할 대상은 맞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한 번 아니면은 그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쪽으로, 한마디로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걸 가능성이 더 낮아지는 상황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우선 최근에 그 유럽 쪽에서도 브렉시트 국민 투표 이후에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상존해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그 유럽 쪽에서 이탈리아의 은행의 좀 구제 금융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고, 또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도 부실 우려가 지금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좀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13일에 발표되는 중국 수출 지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 3분기 때 7, 8, 9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지표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브렉시트 여진의 사드 부담까지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인데요.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의견 여쭙겠습니다. 네, 우선은 변동성은 높아질 가능성 이번 주에도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이번 주에 사드 배치나 옵션 만기일까지 있기 때문에 지난주보다는 변동성은 좀 더 매 일마다 봤을 때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브렉시트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건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실적, 한마디로 하반기 실적에 대한 본업 가치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난주에 삼성전자의 2분기 호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2분기 실적 시장이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 최근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한 종목주 위주로 슬림화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종목들을 몇 가지 말씀해 드리면, 최근에 2분기 실적 기대감 때문에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하나테크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이상 우선 올라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영업이익은 이제 자회사들의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흑자 전환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실적이 증권사에서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45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5%까지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여기 하나 더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때 라이트 빛의 원정대를 이번 달에 신작을 내놓기 때문에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하반기 실적 기대감까지 빚이 올라간다면은 이런 종목들은 또 다시 한번 가격 밑에 있을 때 매수해야 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글로벌 이슈 어떤 것들 주목해 봐야 되는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13일에 중국의 수출 지표를 좀 우선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같은 날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연준의 베이지북을 공개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비둘기파적 성향이 좀 강화될 가능성도 좀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미국 연준 베이지북 공개에 대한 부분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장 큰 귀추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6월에 소매 판매 소비자 물가, 그리고 7월에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역시 옵션 만기가 금통위에서의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그 금리에 대한 추가 인하 부분인데요. 개인적으로 지난달에 인하를 했기 때문에 동결 분위기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베이지류 그리고 중국의 수출 무역 지수를 한번 좀 귀추 있게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 주에 코스피 증시 방향성 어느 쪽으로 보시는지요? 방향성은 우선 주 초반에는 좀 하향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은 우상향 주 후반에 미국의 베이지 발표가 비두기파적 성향이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 정도에는 포인트가 2,000포인트를 한번 찍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주 초에 주가 떨어졌을 때 말씀드렸던 실적 호전주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을 매수할 때는 적극적으로 이번 주 초반에는 주식 비중도 거의 80% 이상까지도 해도 주 후반에 대응하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웅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내외 시장 쟁점을 이슈 리더들을 통해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슈부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를 결정함에 따라 중국이 한국 대치, 한국 제재와 경제 보복으로 이어질지 첫 번째 이슈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어제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에 아베 총리가 소속된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다는 소식입니다. 심각한 앵고 상황에 아베 정권의 경계 부양책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두 번째 이슈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인데요.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중국이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주, 일단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 8일, 한반도의 사드 배치, 결정 발표가 이제 나타나면서, 실질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의 어떤 그 하락, 아메리카 퍼시픽이랄지 화장품 쪽에 조금 좀, 타격을 좀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아메리카 퍼시픽 4% 넘는 하락, 그리고 LG 생활건강 역시, 4%가 넘는 그런 급락 상황, 좀 나타났었습니다. 일단 그 사드 배치, 정치 외교적인 그런 상황,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중국에서의 그 보복무역과 관련된 우려감 제기가 되면서 상당 부분 시장 내 어떤 그 우려감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브렉시트와 관련된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그 쇼크 내지는 금융시장에서 어떤 그 우려감 부분이 실질적으로 실물시장으로 전이가 되어서 그것이 다시 금융시장으로 옮겨가는 그런 순환고리가 만들어질 것이냐 아닌 거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던 것에 더해져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이 부분과 더해져서 실질적으로 정치 외교적인 어떤 그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또다시 지금 대두가 되면서 설상가상 조금은 좀 전반적인 압박 상황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조금은 좀 그 보수적인 견제에서 시장을 봐야 될 것이다. 경제관계의 어떤 그 급냉 부분 꼭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최근 들어서 분유 부분도 그렇고 컨텐츠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중국 지금 전반적인 자국 내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 보호무역을 주요국들이 지금 현재 경쟁적으로 진행을 함에 있어서 이번 그 사드 배치 결정 자체는 여기에 추가적인 어떤 그 명분 내지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그 보호무역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고민을 하고 좀 앞으로의 어떤 그 대비책 마련해 나가는 그런 그런 그림이 필요해 보인다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이 되다 보니까 외환시장 그리고 중국 관련주들의 좀 하락폭이 좀 깊어지는 그런 모습들, 오늘도 아마도 이런 상황들 조금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 주말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유럽 증시도 그렇고 전체적인 1%가 넘는 반등 상황이 시장 내 연출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 시장 자체도 실질적으로 선물 시장에서 1%의 어떤 그 상승 출발 예고를 하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지난 금요일날 이제 하락을 했었던 중국과 관련된 그 중국 소비재들 이 부분들은 조금은 좀 하방 압력이 조금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큰 그림에서 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정부가 제조업이랄지 수출업이랄지 여러 가지 좀 한계를 느끼고 있는 부분들을 타파하기 위한, 극복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결국은 육하 관광객들의 유치가 핵심을 하나를 이루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7대 유망 서비스 산업까지 제정을 하면서 제조업의 어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상당 부분 기울일 그런 그 방향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7대 유망 서비스 산업, 의료 부분, 관광 부분, 컨텐츠, 교육, 금융, 물류까지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이 아마도 중국 관광객과 사실상 밀접하게 연관이 되었다는 부분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다라는 것. 그렇다라면 중국이 이번 사드 배치와 관련된 중국과 우리나라 정부 간의 어떤 그 정치 외교적으로 이 부분을 잘 풀어내지 못한다라면 경제 그 장관 회의나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서비스 유망 산업이랄지 중국 관광객의 유치랄지 소비의 개선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절벽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실효성을 거두기가 상당 부분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 저는 이 사드 배치 한 가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떤 그 상황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중국, 일단은 정치 외교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해결책, 중국 정부와 계속 풀어나가려는 그런 의지를 시장 내에 계속해서 보여줘야만, 불과 이제 그렇다고 이제 좋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을 계속 시장 내에 보여주는 노력을 해야만 시장은 일단 신뢰를 하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외국인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내 시장을 해서 이탈 내지는 시장 내 하락 좀 막아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드 배치로 지난주 금요일에 국내장에서 관련주들이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 단기간 해소는 어렵겠다.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자. 정부의 지혜로운 대응책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였죠. 11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에 아베 총리가 소속된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다는 소식인데요. 이로써 앵고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의 경기 부양책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관련된 이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네. 일단 지금 아베 총리의 어떤 그 경기 부양책이나 경기 관련된 어떤 그 방침, 이런 부분에는 일단 힘을 계속 얻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가 진행하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경기 부양책 부분, 순간, 이제 그 일시적 방향이 바뀔 가능성은 오히려 없어졌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 점차 힘을 실어가면서 일단 그들의 경제 정책의 방향성, 그리고 경기를 풀어가기 위한 경기 부양의 방향성은 지난 과거와 다르지 않게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 일단 시장 내 혼동을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중국과 일본 간의 좀 불편한 관계, 지난 2010년부터 사실상 진행이 되어 왔었죠.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일본 어떤 그 자유권이랄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국방으로 지금 현재 이제 그 전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지속되어 왔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 자민당이 이제 그 승리를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개헌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발판을 마련했다. 그 개헌, 기존 그 헌법을 이제 그 개헌을 한다라는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세 가지 정도가 중요 쟁점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포기한다라는 부분에 어떤 그 다른 표현으로의 변화, 그리고 전력, 그러니까 그 군사력을 보유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금지 조항, 그리고 교정권을 부인한다라는 쪽,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변화를 지금 추구해 가는, 그럼으로써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은 자위대 방향에서 일단 국방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들의 어떤 그 국방과 관련된, 그리고 군사와 관련된 그들의 국제적인 위상이 변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위상은 새롭게 중국 정부에 대한 또 다른 서로 간의 어떤 그 도전 가능성, 이런 부분도 인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 상당히 지금 현재 뭐 경제적인 상황으로 사실은 모든 것이 얽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앞으로는 정치 외교적으로 저는 이제 저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된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가 이제 그 일본과 중국 간의 불편한 관계로 또 발전을 하게 되면서 과연 우리가 어느 편에서, 그리고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인가, 상당 부분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쪽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일단 전체적인 우리 한반도 주변 정세가 변화하고 있다. 이 부분은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대두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얘기는 더 진전을 좀 해본다면 글로벌 유동성, 외국인들의 그 국내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어떤 그 고려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조금은 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두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예, 한반도의 주변 정세가 변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수급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브렉시트 여진의 사드 이슈까지 국내 증시를 뒤흔들 만한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또 2분기 잠정 실적이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또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 증시에 나서기 전에 이번 주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조언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번 주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뭐 한국은행 금융통화 위원회 금리 결정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월 15일에 있을 중국의 2분기 GDP 발표가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시장 내 핵심 화두,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어떤 그 변곡점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이다라는 것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일단 EU 브렉시트와 관련된 시장 내 우려감, 그리고 여진이 있었다라면 이번 주 시장은 분명히 중국과 관련된 어떤 그 변동성 내지는 중국과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 내 가장 중심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결국은 2분기 기업 실적일 것이다라는 것. 근데 이제 중국의 어떤 그 변화, 그리고 중국의 우리나라와의 관계, 이런 부분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밖에 없겠지만, 도출해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불확실한 상황이 시장 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불확실성한 그런 상황에 투자 심리 위축의 가장 근거에는 중국이 최근 들어서 경기 부양책을 상당 부분 많이 지금 내어놓고 있죠. 물론 이제 그 지난 주말 금요일 날 상해 종합지수가 3,000포인트 다시 하향하는 그런 2,998포인트 마감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긴 했었습니다만은 지난 주 중에 일단 3,007포인트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 일단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 부분 클 것이다라는 것. 그 중심에는 결국은 원자재를 필두로 해서 전체적인 중국 경기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자리를 잡았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인 어떤 그 기저에 깔려있는 발판이었다라고 본다라면, 일단 일시적인 어떤 그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과의 관계의 어떤 그 급격한 냉각 부분,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상해 종합주식 그리고 중국 경기와 우리 시장 내 우리 경기와 디커플링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오히려 일단 빠른 시간 안에 정치 외교적으로 이런 부분이 풀려야만
일단 중국의 경기 그리고 미국의 경기 전체적으로 이제 그 G2 경기에 우리가 같이 편승해서 어떤 그 시장의 시장의 이제 방향성이 나와줘야 될 텐데 지금 만약에 EU의 어떤 그 브렉시트에 따른 결과물이 실물 경기까지 이제 그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중국과도 또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우리 시장 조금 좀 심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갈 곳 없는 증시가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이 부분까지는 갈 가능성이 극히 제한적이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 정부가 빨리 나서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빨리 여러 가지 그 노력을 기울이면서 시장 내 그런 어떤 그 신뢰 그리고 그런 가능성 그런 부분을 계속 제시해 줘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 가져봅니다. 예, 정부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시급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 경제 이슈, 투자 조언까지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급 리더 시간인데요. 먼저 전일장 수급 상황부터 화면으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코스피 지수는 소폭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56% 내린 196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예, 수급 상황 살펴보면 개인과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죠. 개인이 2,047억 원, 외국인이 413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한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2,898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기관은 벌써 8거래일째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화면으로 만나고 계시는데요. 개인과 기관이 395억 원, 220억 원 순매수한 반면에 외국인들이 552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자 기준으로 거래소 내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외국인들이 샀던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아모레퍼시픽, 한국항공우주, SK하이닉스 순으로 가장 많이 사 담은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한국항공우주를 역시나 많이 사들였네요. 이어서 LG디스플레이, 삼성 SDS까지 포트에 담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쇼핑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이 담았던 종목인데요. 휴젤, 컴투스, 원익 IPS, AP시스템, 디오까지 포트에 담은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기관은 셀로메드, 셀트리온, 휴젤, CJENM, AT젠까지 포트에 담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수급 특징주 살펴볼게요. 오늘 월요일이죠.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을 연결해 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금요일장 수급 특징주를 보신다면 거래소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거래소에서는 한국항공우주가 좀 눈에 띄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죠. 고점 대비해서. 그래서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없을까 좀 살펴봤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국내 방산 시장에 약 3조 원 정도 규모의 이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라고 회사에서 좀 밝히고 있습니다. 수리온 3차 사업이 1조 8천억, 그리고 이제 상륙 기동 수리온이 1조 1천억, 해서 약 3조 원 정도 규모의 계약이 이제 하반기에 체결될 예정이고요. 또 12월 안내는 미국 로키드 마틴하고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KX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 고등훈련기 사업이죠. 그래서 8조 원 규모 사업에 이제 참여하는 만큼 주가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로키드 마틴하고의 컨소시엄은 지난 6월 초에 이미 제한 모델이 시험 비행에 성공을 했고, 또 경쟁사인 보잉이나 노스롭 그루먼사 등이 현재 기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제안서는 이미 제출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시험 비행 완료됐고 내년 3월까지 제안서 제출이 완료되면 내년 말에는 계약 체결이 완료되고 18년에서 22년 사이에 이제 개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양산의 절차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스토리가 꾸준하게 좀 진행되는 거 여부에 따라서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요소가 미쳐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오버행 이슈가 지금 완화가 좀 됐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그동안에 보유했던 지분 약 5%에 대한 90일 보유세가 최근에 이제 해제됐고, 또 이제 추가 지분 매각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연초에는 25% 정도에 달했던 전체 발행 물량의 25%에 달했던 오버행 물량이 이미 14%는 이제 매각이 완료됐고, 현대차에 이제 5%까지 추가적으로 된다면 약 20% 정도
매각이 완료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오버행 이슈는 상당히 좀 제거가 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좀 나타낼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특허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무인기 관련 특허가 뭐 44건 작년 5월 기준으로 이제 44건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는 국내에선 독보적인 1위고요. 세계적으로도 이제 5위권에 해당하는 상당히 좀 그 국제 특허에 있어서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군용 무인기로 계속해서 이제 개발 양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국내에서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재료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또 기관과 외국인이 관심이 많았던 한국 항공우주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고요. 이제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닥 쪽에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신고가를 낸 종목이죠. 휴젤이라는 종목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의 실적 추정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74%, 영업이익은 무려 163%, 예, 이렇게 지금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부분별 매출로 보면은 이제 그 보톨리눔 톡신, 이제 보톡스 치료죠. 그래서 50% 이상이 매출이 늘어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필러 같은 경우에는 174%가 늘어났고요. 또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5.9% 이렇게 이제 부분별로 꾸준하게 모든 그 부분별로 상당히 좀 안정적인 매출 상승이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주가도 그에 따라서 신고가를 계속 내면서 안정적인 우상향 추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제 캐파가 좀 확대가 됐는데 지난 그 4월 초에 이 공장이 이제 가동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캐파 확대를 통해서 보톨렉스의 그 내수 MS 상승 지속이 계속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또 일본이나 동남아, 중남미 지역 쪽에 이제 수출이 증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6월달 그 보험 급여 취득으로 그 뇌졸중 관련 이제 상지 경직이라고 해서 이제 6월부터 이제 보험급여 적용이 되는데 내수 치료용 시장 진출이 이제 본격화된다. 필러의 경우에는 그 이제 톡신과의 이제 시너지 효과에 따라서 내수 판매가 계속해서 좀 호조가 앞으로도 좀 일어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또 아시아 지역의 수요 확대 기반에서 2016년에는 이제 필러 매출이 올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 약 130% 증가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레버리지 효과를 봤을 때는 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하반기에 그 톡신 신규 허가 그리고 이제 필러의 중국 임상이 이제 기대가 되는데 지금 그 톡신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쪽에서 이제 신흥국 허가 취득 이제 기대가 되고요. 하반기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 유럽, 중국 임상 3상 진입 허가 취득이 또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앞서 계속해서 이제 나아가서 2018년에는 지금 미국하고 유럽에서 이제 본격적인 출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19년 중국 출시가 또 전망이 되고요. 이렇게 점진적인 어떤 그 계단식 성장이 꾸준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주가도 그에 맞춰서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좀 마련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수급 쪽으로나 차트상으로 봤을 때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되는 만큼 눌림목 시에는 좀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기업치고는 주당 매매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 금요일 마감 종가가 35만 7천 원이었는데요. 향후에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면 목표가 얼마 정도 설정 가능할까요, 차장님? 글쎄요, 이게 사실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들이 상당히 좀 많긴 하지만 이것들이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확인을 해 나가면서 주식을 매집했다가 재료가 나오면 팔아주고 또 눌림목 나왔을 때 또 매집했다가 재료가 나오면 또 팔아주고 이렇게 좀 계단식의 어떤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고요. 궁극적인 어떤 목표가는 좀 제시하기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흔들림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이죠. 휴젤에 대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일아입니다. 주말 동안 더위로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도 중북부 지역은 폭염특보 속에 찜통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에 서울이 32도, 춘천과 수원은 3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반면 충청 이남 지역은 어제보다 2도에서 많게는 5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며 폭염의 기세가 다소 수그러들겠습니다. 바로 소멸한 태풍 네파탁이 남긴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현재 그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앞으로 오전에는 전남과 경남에, 저녁에는 충청도까지 확대되겠고 내일 새벽에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방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는 수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텐데요.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지겠고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호남과 제주도에 50에서 100, 많은 곳은 20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되고요. 충청과 영남은 30에서 80, 많은 곳은 120mm 이상까지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서울, 경기, 강원도는 10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점차 흐려지겠고요. 충청 이남 지방은 열대 저압부 전면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대기의 순환이 원활함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점차 하늘이 흐려지겠지만 낮 동안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낮 동안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동해안 구름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고 경북 동해안은 저녁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낮 기온 강릉 26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점차 흐려져 곳곳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와 대구 29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내리겠고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상으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비 소식이 잦은데요. 저기압의 영향으로 수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주 후반에는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